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1학년 1학기 29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1차 방정식 풀이, 그 다음 활용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봤더니 이번 해, 올해 남학생 숫자를 물어봤는데 작년 남학생 숫자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어떤 친구가 댓글에 달아가지고 103페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 103페이지를 할 때가 안 됐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빨리 설명해 주려고 이걸 막 밤에 늦게까지 찍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막 피곤한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야.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러지? 처음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다 그렇지. 그래 놓고 선생님도 마지막에 그 문제 꼼꼼하게 안 읽어가지고 작년 학생 남학생 수를 구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엄청 중요해.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항상 첫 번째야 문제 푸는 요령, 두 번째는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세 번째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특히 이 활용 문제들을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연습을 그동안 계속 해왔으면 활용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선생님 풀이 방법들 보면 여기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냥 방정식 풀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봅시다. 이번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친구들 여기 미리 다 읽어왔지? 관찰했지, 관찰. 무슨 말이 써있나 잘 읽어보는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얘가 무슨 뜻일까? 이런 걸 해석해서 문제에 잘 적용한 거.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는데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 이렇게 색깔돼 있지. 이걸로 주로 많이 문제 풀 때 사용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무당벌레 모양을 여기다가 해놨네. 그치? 우리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관계할 때 이거 많이 쓰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 그치? 우리 나누기는요 나누기 생략하고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니까 이게 거리 나누기 속력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 이렇게.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주어진 단위가 다를 경우요, 방정식 세우기 전에 먼저 단위를 통일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 단위가 다르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항상 1km는 1000m, 1m는 1000분의 1km, 1시간은 60분, 1분은 60분의 1시간, 이런 식으로 단위를 잘 바꾸는 거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놔야 돼. 그러면요, 우리 얘네들 그냥 외웠는데 우리 방정식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잖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요거의 단위를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보통 자동차 1시간에 100km 속력으로 달리는 거를 시속이라고 부르지. 그러면요 자동차 보면 km per hour 이렇게 써있다 그랬지, 단위가. 얘는요 나누기라는 뜻이야. 킬로미터, 거리의 단위를요 시간으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겠지. 시간분의 거리. 이해돼? 그러면요 요 단위만 잘 외우고 있어도 속력에 관한 공식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으니까요 양변에 이 등식의 양변, 등호가 있잖아요. 이게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양변에 우리 시간을 곱하는 거야. 시간. 그러면 시간하고 시간이 약분되네요. 그럼 너가 거리만 남는 거야. 여기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다고. 이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얘에서
양변에 시간을 곱해서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을 알고 싶으면요, 속력으로 나눠주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 방정식 풀듯이 이것들을 하면 얘네들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엄청 중요한 시기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었지.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외우기가 좀 쉬워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요 시간에 관한 식으로 주로 문제를 많이 푸니까 색깔도 딱 형광펜 색칠돼 있지? 꼭 외워서 해봅시다. 문제 사용.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제들. 다음을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방정식을 풀으라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 우리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치? 그러면 이 거리는요, 속력 Akm 속력 곱하기 시속, 시간당 속도니까 여기가 시간이 나오지. 그럼 너도 시간이 나오면 단위가 통일된 거. Akm 곱하기 시간. 그래서 너는 곱하기 생략 숫자를 앞으로, 그래서 2A 이렇게 쓰면 돼.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요, 2A 이렇게 쓰면 끝. 오케이? Xkm 거리를 시속 5km 달릴 때 킬로미터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속력, 시속, 시간당 속도 5km. 속력분의 거리는 Xkm. 이렇게. 5분의 X라고 써도 되고요. 5분의 1 X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 Xkm 거리를, 일정한 속력으로 Xkm의 거리를 걸었을 때의 속력. 그러면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 그치? 3시간 동안 똑같은 속력으로 갔대. Xkm를. 그러면요,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너는 3분의 1 X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요. 여기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이 있네. 자동차를 타고 왕복이면 갔다가 오는 거지요.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40km로 왔더니 총 6시간이 걸렸대.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 우리 조금 숫자에 대한 감이 있는 친구들은 시속 80km고 시속 40km니까 우리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똑같은 거리를요, 빨리 갔다가 늦게 오니까 시간은, 그것도 속력이 2배니까요 처음에 가는 시간에 2배만큼 걸려서 왔겠지. 그러면 6시간 걸렸잖아. 그러면 처음에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요, 올 때 4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좋은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뭐 어렵게 안 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천천히 한번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해. 이때 표를 완성하래. 속력은요, 갈 때 시속 80km, 올 때 시속 40km, 거리는요, 똑같이 Xkm. 그럼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80km 시속, 이것분의 이만큼. 얘는요, 시속 40km 중에 X만큼 가면요, 걸린 시간이겠지. 그치? 그러면요, 갈 때 걸린 시간하고요,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면 전체 걸린 시간이 나오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80km의 속도로 Xkm만큼 갈 때 걸린 시간하고요, 40km의 속력으로 Xkm를 갔을 때 시간을 더했더니요, 전체가 6시간이 걸렸대요. 오케이?
그러면요, 얘 방정식을 이제 풀면 x가 나오겠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지. 80이 최소 공배수니까 80을 곱하면요, 너는 x. 그럼 80 곱하면 약분돼서 2니까 2x. 80을 곱하면요, 6, 8에 48, 요렇게. 여기는 3x가 480이니까요, x는 3으로 나누면 1, 6, 0 킬로미터가 되겠다. 단위는 킬로미터. 이해돼? 그래서 160km니까요. 시속 80km로 가면 갈 때 2시간이 걸리겠지. 올 때 4시간이 걸리겠지. x에다가 160을 집어넣어봐. 진짜로 그렇게 되지? 아까 2시간, 4시간 걸린다고 했지요? 이해돼? 오케이. 다음이요.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올 때는 시속 5km로 걸어왔더니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때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 모르니까 너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총 걸린 시간을 알아, 시간. 그러면 시간을 아니까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서 계산을 하는 거야.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갈 때 걸린 거는 시속 10km, 10km 속력분의 거리는 x 킬로미터요. 여기가 킬로미터니까 너도 킬로미터. 더하기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시속 5km니까요. 속력분의 거리. 그랬더니요, 1시간 30분. 여기를 그러면 우리가 시속 그랬으니까 시간당 속력이지. 그러면 너도요, 시간에 관한 단위로 맞춰줘야 돼. 어떻게? 1시간 30분, 요 3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2분의 1시간, 뭐 0.5시간 해도 되고요. 30분은 반절이니까 2분의 1시간 해도 되고 60분의 30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1과 60분의 30,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시간 이렇게. 이래서 이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는 거야. 이해되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굳이 분수로 쓴 건 얘랑 같이 해서 최소 공배수 곱해서 한 번에 계산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10하고요, 5하고 2가 분모에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10. 10을 곱하면 넌 약분되니까 x가 남고요. 10을 곱하면 약분되니까 2x가 되고요. 10을 곱하면 약분돼서 5니까 3, 5, 15가 되겠지. 그럼 3x가 15니까요. x는 5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x니까 이게 바로 5, 단위는 킬로미터. 그래서 답은요, 5km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음. 동생이요,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그런데 동생은요, 분속 40m로 걷고, 여기는 분당 속력 미터. 형은요, 분속 60m로 따라간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도 분. 그러면 단위는 엄청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다 분이고요. 다 미터니까. 그치?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그러면 표 한번 보자. 동생이요, 분속 40m로 걷는데요. 형은요, 분속 60m로 걷는데요. 그러면요, 형은요,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뒤에 따라 나섰다 그랬지. 그러면 동생은 처음에 출발해서 10분 동안에는요, 혼자 가고 있어. 그런 다음에요, 형이 10분 뒤에 출발해가지고 1분, 2분, 3분, 4분에서 X분이 딱 걸렸을 때 동생이랑 만나지. 이해돼? 동생은 처음에 10분 동안 먼저 가고 그 다음부터는 형이 출발하면 이 X분이 똑같이 같이 걸리겠지. 같은 시간. 그래서 여기는 동생은요, 10 더하기 X분 동안 걸었겠지. 이해돼? 형, 나 먼저 갈게 하고 가. 10분 동안 갔어. 그랬더니 10분 뒤에 형이 출발, 그럼 나는 원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10분 동안 혼자 가다가 10분 뒤에는 형도 출발. 그럼 형이 출발하는 시간부터 시간을 재서 X분 후니까 나는 10분 동안 먼저 왔고 그 다음 형이 출발한 시간 X분 후에는 10분 더하기 X분.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동생은요 10 더하기 X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게 낫겠네. 그러면요 거리는요, 우리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얘네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동생이 걸어간 거리하고 형이 걸어간 거리가 같아야 만나는 거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쓸 거야. 여기 봐봐. 동생이 이동한 거리랑 형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 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40 곱하기 생략 괄호 딱 쓰고 10 더하기 X. 이게 동생이 걸어간 거리. 형은요 속력 곱하기 시간 60X. 그럼 얘가 같대. 그럼 얘랑 같다라고만 놓으면 방정식 끝. 40 곱하기 시간 하고요 60 곱하기 시간이 같대요.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만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를 방정식을 세웠고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시간 X분,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 그랬으니까 그냥 X만 구하면 되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 하면은 X에다가 10분을 더 하면 되고. 오케이? 우리는 X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너는요 400이고요 분배 법칙. 너는요 40X야. 너는 60X가 되겠지? 여기 X 빼먹었다. 그러면요 선생님은 X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40을 1로 넘기면 마이너스 40. 그러면 400은 20X가 되고요. 그러면 X는 20으로 나누면 5가 되겠지. X는 5, 5? 5가 아니라 20. X는 20이 되겠지, 20. 20을 나누니까 4, 2는 4, 그치? 20. 오케이. 그래서요, 동생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면 20분 후에 동생을 만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이게 맞나 확인해 볼 거면 여기다가 20분 후에 형은요, 얼마 가겠어? 1200m를 12, 오케이. 1200m를 갈 거야. 그러면요, 여기 20분 후에는 나는 30분 동안 걸었으니까 3, 4, 12, 00. 진짜 1200m를 걸었지? 이렇게 X에다가 넣어서 확인하면 돼.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8-1번이요. 유미가 집을 출발한 지 13분 후에 서준이가 유미를 뒤따라 출발했대. 유미는 분속 50m로 걷고 서준이는 분속 180m로 자전거를 타고 간대. 서준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유미를 만나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자, 먼저 유미가 집에서요. 유미가 출발 그래. 그치? 그러면요. 여기서 13분 동안 유미가 가고 있어. 그러면 13분 뒤에 누구예요? 서준이가 오케이 나도 출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서 딱 만나겠지. 그러면요 서준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이거 모르겠어. 그럼 너를 X라고 놓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요 거리는 유미가 이동한 거리만큼 서준이가 얼른 와서 똑같은 거리를 갔을 때 만나지. 그러니까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놓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유미가 이동한 거리는요 속력 분속 50m 속력 곱하기 시간은요 유미는 13분을 혼자 걷고요 X분을 같은 시간 동안 X분 동안 또 걸었어. 그런데 서준이는요 속력 분속 180m로 오는데요 몇 분 동안 X분 동안 자전거를 탔어. 그래서요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만난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그냥 방정식 풀기만 하면 돼. 50 곱하기 x는 50x.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50x. 그러면 130x. 너는요, 13 곱하기 50. 그러면 0 쓰고요. 5, 3, 15, 5, 1은 5니까 650 이렇게. 이것도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자, 여기가 13이 보이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13 곱하기 50 이렇게 그냥 해. 너는 13 곱하기 10이지 130은 그치? 그러면 서로 13 약분해 주고요 10으로 약분하면 5가 되겠네. 그래서 x는 5가 딱 나오네.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요 서준이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유미를 만나. 그러면 정답은 5분이 되는데요. 진짜 5분 후에 만나는지 확인.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유미는 혼자 18분 동안 걸었어. 18분 동안 분속 50m니까요. 18분 동안은 얼마나 가냐면 5, 8에 40, 5, 1은 5, 얘는 900m를 갔어. 서준이는요, 분속 180m니까 5분 동안 가면 5, 8에 40, 5, 1은 900m. 똑같지? 유미도 900m, 서준이도 900m. 그러니까 900m. 여기서부터 900m 지나가서 둘이 만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분이 됩니다. 다음이요. 예지의 집하고요. 현우의 집 사이의 거리가 1800m래. 예지는 분속 40m, 현우는 분속 50m로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해 걸어갔대. 예지는 이쪽으로 출발, 현우는 이쪽으로 출발해서 동시에 갔지. 그러면 현우가 조금 빠르니까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예지 쪽.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몇 분 후에 만나냐면 얘는요. 우리 이 앞에 문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같은 곳에서 출발하니까 이동한 거리가 같으면 만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풀었지. 얘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예지랑 현우. 예지가 이동한 거리가 예지가 이만큼 이동했고요. 현우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했어. 그러면 예지가 이동한 거리랑 현우가 이동한 거리를 두 개를 더하면 요 사이의 거리 요게 된다. 이렇게만 그냥 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식은 다 똑같아. 두 사람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난대요. 그러면 얘네가 동시에 출발하니까 걸린 시간은 서로 똑같겠지. X분. 그러면 X분 후에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너는 40X. 현우가 걸은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0X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요. 얘네 둘을 더했을 때 1800m가 되면 되겠어. 그래서 봐봐. 예지가 걸은 거리랑 현우가 걸은 거리를 더했더니 예지의 집하고 현우 집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와. 요 식을 가지고 방정식 세우래.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1800m. 너도 미터, 너도 미터, 너도 미터니까요. 오케이?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되겠지. 40x 더하기 50x가 1800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풀기만 하면 끝. 이거는 계산이 더 쉽네. 더하면 90x지. 그럼 90으로 나누면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씩 치우고 20. x는 20. 그래서요. 몇 분 후에 만나냐면 20분 후에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둘레의 길이가요. 3km인 원 모양의 호수가 있대. 그러면 그냥 우리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이 호수의 이 둘레를요. 선호랑 슬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 그럼 한 명은 일로 걸어가고 한 명은 일로 걸어가면 되겠지? 걸어갔대. 선호는 분속 80m. 그러면 아무데나
너를 분속 80m, 80m인데요. 얼마? 1분에요. 미터 퍼 미닛 이렇게. 슬기는 분속 120m. 와, 슬기 엄청 빠르다. 120m 퍼 미닛 이렇게 씁니다.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냐면요. 둘레기류가 3km. 아, 얘네는 분속으로 미터인데요. 얘는 킬로미터니까 너를 미터로 바꿔줘야겠네. 3000m. 이거 한 바퀴가 3000m. 그러면요, 이 위에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서로 30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딱 다시 만나. 그치? 얘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넌 이렇게 가잖아. 그럼 너가 좀 더 빠르니까 반절보다요, 얘가 1.5배 빠르네? 그럼 한 요 정도에서 만나겠다. 여기 얘 이름 누구였지? 슬기. 슬기가요, 이만큼 오고, 선호가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겠지. 그러면 슬기가 걷는 거리에다가 선호가 걷는 거리를 더하면 이 호수 둘레의 길이랑 똑같겠지. 그래야 만나니까. 원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이해돼? 그러면 슬기가 걸은 거리 더하기 선호가 걸은 거리는 3000m 이렇게 하면 끝. 위에 거랑 그냥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시간을 몇 분? 몰라, x분. 120m, 분당 120m 가는데 몇 분 동안? x분 동안. 그리고, 얘 뭐 슬기부터 했네? 선호는 80m, 분당 80m를 가는데 몇 분 동안? x분 동안. 그래서 전체 걸은 거리는요, 3000m 이렇게 하면 끝. 이해되지? 얘네 둘이 더하면 200m, 200x가 3000이니까요. x는 동그라미 2개 지우고 30 나누기 2니까 15. 그래서 몇 분 후냐면 15분. 15분 후에 얘네 둘이는 만나. 그러면 몇 미터 걸었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까? 15분 후에 여기 선호는요. 0, 8, 5, 40, 8, 1은 8, 1200m. 여기를 기준으로 1200m만큼 선호는 걸어왔을 거고요. 여기 슬기는 여기다가 15분 후에면 보자 1800m인가? 0, 5, 20, 5, 1은 5 그러면 600, 600에다가요 1200 더하면 1800, 맞네. 1800m 슬기가 이만큼 걸어왔어. 그래서 둘이 합친 거리가 3000m가 딱 나오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사실은 요게 뭐 하이라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선생님 댓글에 우리 송스도터라는 친구가 댓글을 달아줬어. 여기 103페이지 여기가 잘 모르겠다고 여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마 그때 93페이지까지 했었나? 그런데 여기만 먼저 하고 다시 앞으로 가면 강의 순서가 꼬여서 선생님이 그냥 막 초등학교 거 찍는 거 잠시 중단하고 중학교 거만 계속 찍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네. 우리 송스 도터 친구 여기서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해서 이해 잘 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랬지. 우리 헷갈릴 수 있어, 여기. 특히, 일에 대한 문제가 원래는 이게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헷갈리나 봐. 이따 여기도 설명해 줄게요. 그럼 관찰. 일에 대한 문제는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 거야. 그러고 다음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운다. 어떤 일을 혼자서 완성하는데 A 일이 걸려. 그러면요, 하루 동안은, 자, 예를 들어서 3일이 걸린다고 해봐. 3일이 걸리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는요, 3으로 나눠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하면 합쳐서
하나의 일이 완성되겠지. 이해돼? 그게 이 말이야. 어떤 일을 혼자서 완성하는데 A일이 걸려? 만약에 3일이 걸린다고 하면 3분의 1을 하루 동안에 하는 거야. A일이 걸리면 A분의 1의 일을 하루 동안 하는 거야. 즉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딱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A다 그러면 X일 동안 하는 양은 당연히 만약에 이틀 동안 하면 2A, 3일 동안 하면 3A, X일 동안 하니까 A의 일을 X의 일 동안 A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돼? 이렇게 그냥. 여기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 근데 오히려 문제로 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관찰. 그 다음 이제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는요. 친구들이 우리 그냥 원래는 다른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다고 해.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건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람들 있지. 과자도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람, 음료수 공급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 공급해주는 사람 있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선생님이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편의점에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알바생 쓰면 알바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1,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 수가 없잖아. 그러면 1,000원에 사와서 거기에다 이익을 붙이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뭐 20%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 1,000원에 사와서 1,200원에 팔아. 그럼 선생님이 200원을 벌었지. 그 200원 걔네들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도 돈을 벌고 뭐 전기세도 내고 월세도 내고 알바생 알바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요 선생님이 1,000원에 사온 가격 이거를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가격. 이 물건의 원래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걸 원가라고 불러. 선생님이 사온 가격. 그 다음에 정가는 뭐냐면 이 원래 가격에다가 선생님이 볼 이익을 붙이는 거야. 방금은 20%라는 이익을 붙였어. 1,000원의 20%. 퍼센트는 백분율.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 전체 100으로 했을 때 20%니까 100분의 20. 1,000원의 100분의 20이면 1,000 곱하기 100분의 20. 그래서 계산하면 200원 나오거든? 그러면 원래 가격은 1,000원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이익 20%를 붙여서 1,200원. 이걸로 판다 그랬지. 이 1,200원. 얘가 정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원가라는 애는 뭐냐면요. 내가 받아온 원래 돈 주고 사온 가격. 정가는요, 거기에다 내가 볼 이익을 붙인 가격. 오케이? 그래서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가라는 아이는요, 원래 가격에 이익을 붙였다고. 방금 선생님이 한 말 그대로지. 그러면요, 실제 이익은요,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실제 이익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정가에 팔았으면 이만큼이 이익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꼭 문제들을 보면 이게 정가에 안 팔려. 그래가지고 가격을 할인을 해. 그래서 팔지. 그러면 내가 1,2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1,1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실제 이익은요, 원래 가격 1,000원을 뺀 1,100원에서 팔았으니까 1,000원을 뺀 100원이 실제 이익이 되는 거야. 이해돼? 나는요 1,000원에 사와가지고요 200원의 이익을 붙여서 1,200원에 팔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서요 100원을 할인해가지고 1,100원에 팔아버렸어. 그런데 원래 내가 이거를 1,000원 주고 사왔으니까 1,000원을 빼면 실제 이익은 100원밖에 못 번 거야. 이게 실제 가격. 오케이? 이거는 이제 개념은 이렇게 이 정도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문제들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봅시다. 먼저 일에 관한 문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일이 걸려. 그러면 아버지는 하루 동안에는
이 일의 10분의 1을 하는 거야. 10분의 1. 그러면 오늘 하루 하면 10분의 1, 이틀 하면 10분의 1, 더해서 10분의 2, 3일째 10분의 1을 또 하니까 합쳐서 10분의 3, 또 4일 때 10분의 1 하니까 합쳐서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6,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 10분의 10, 10분의 10, 열흘 만에 일을 완성. 오케이? 그 다음에 형은요, 15일이 걸리니까 형은 하루에 15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15일 동안 하면 1이 돼서 완성되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물음에 답하래.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요. 하루 동안 아버지와 형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구하시오. 그럼 이게 끝. 아버지 10분의 1, 형 15분의 1. 요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 일을 아버지와 형이 함께 하면요. 아버지가 10분의 1만큼 하루에 해. 형이 15분의 1만큼 하루에 해. 그러면 같이 하면 둘이 합하면 되겠지. 아버지가 하루에 10분의 1만큼 하고요. 형이 15분의 1만큼 같이 합하면 되잖아. 이해돼? 그럼 이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겠지. 그렇지? 그러면요. 이게 며칠 걸리니? 그러면 며칠 몰라. 모르면 X 쓰는 거야. 여기다가 며칠 동안 일을 하면요. X. 하루에 이만큼. 이틀이면 이거 곱하기 2. 3일이면 이거 곱하기 3. 4일이면 얘네 곱하기 4. X일이면 이거 곱하기 X. 그렇게 하면요. 완성되니. 일이 완성이라 그랬으니까. 이해돼? 그럼 이거 그냥 방정식 풀면 돼. 어떻게 해요? 먼저 너는요 15니까 30으로 통분하면 30분의 3, 30분의 2, 그럼 30분의 5 이해되지? 그러면 30분의 5x는 1이지요. 그럼 너 약분하면요 6분의 1. 자 여기 또 써보자. 6분의 1x가 1. 그럼 양변에 6분의 1로 나눠주면 되지. 즉 다른 말로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니까 6. 그래서 며칠이 걸리냐면요 6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해돼?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이렇게 식 세우는 게 힘들어해. 그렇지? 문제 풀 때도 막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얘네를 분모에 꼭 최소 공배수 안 곱해줘도 된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 우리가 최소 공배수 곱하기 방법으로 하면요. 여기 10하고 30이 있으니까 양변에 30을 곱하는 방법도 괜찮아. 어떻게? 30을 곱하면요. 여기 30을 곱하면 분배 법칙. 그러면 30을 곱하면 3x 더하기 2x. 그래서 여기는 5x, 여기는 5x는 30이 되겠지. 한번 보자. 30 곱하는 방법. 양변에 30을 곱해요. 그러면 30을 곱해. 그러면 30이 여기로 가면 약분돼서 3 더하기 30을 곱하면 2. 3 더하기 2는 5. 그러면 5x는요. 여기도 30 곱하면 30. 그래서 x는 5로 나누니까 6. 그래도 똑같이 6이 이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던 대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도 정답은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6일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10-1번이요. 어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유진이가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린대. 그리고 종원이가 혼자 하면 12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유진이가 1시간 동안에는요. 아까는 며칠이 걸렸으니까 하루 동안이 기준. 여기는 몇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이 기준. 유진이가 혼자 하면 1시간에는 6분의 1만큼의 일을 할 거야. 전체 일의 6분의 1만큼.
종원이가 혼자 하면 전체 일의 12분의 1만큼 일을 하겠지. 언제? 1시간 동안에. 유진이와 종원이가 함께 하면요. 얘는 6분의 1을 하고 얘는 12분의 1을 하니까 6분의 1만큼 하고요. 12분의 1만큼 일을 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겠지. 같이 하면. 작업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니? 몰라, X. 그러면 여기다 X를 곱했더니 완성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12분의 2니까요. 12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 그치? 그러면 4분의 1X가 1이니까요. X는 4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4시간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드디어 원가 문제 나왔어. 자, 한번 봅시다. 원가에 내가 물건을 사오는 거야. 그 가격이 원가.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요. 내가 사온 가격에 20%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한 게 정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도 했지. 분명히 얘는 안 팔려. 수학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팔리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한대. 그랬더니 한 개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 오케이? 그때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그럼 이 상품의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지. 그러면요, 정가는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야 되지. 이익은요, 원가의 20% 이렇게. 이해돼? 뭐뭐의 20% 하면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너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 그러면 x 더하기 5분의 1x니까요. 얘를 이렇게 더 간단히 1은 5분의 5니까 5분의 6x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뭐 소수로 쓰면 1.2x인가? 그렇게 써도 되고. 이해돼? 그래서요, 어떤 그 교재나 이런 걸 보면 얘네를 뭐 공식처럼 이 원가를 앞에다 놓고요. 1 더하기 요 2 100분의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도 그 문제집도 있어. 그건 그냥 얘를 x만 바깥으로 분배 법칙으로 뺀 것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 정가에서요 5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정가는요 5분의 6x여야 되는데 500원을 할인했으니까 여기서 500원을 빼면 되겠지. 이게 정가에서 500원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이야. 끝. 그리고요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러면 식을 이 상태에다가 얘는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것도 알려줄게. 정가에서요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지. 얘는요 원가를 우리 X라고 했어. 이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뭔 말이야? 원가보다요 300원을 더 벌었습니다 라는 말. 이해돼?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한 개를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말은 원가보다 300원을 더 벌었습니다. 원가보다 300원을 더 받은 게 정가에서 500원을 뺀 금액이에요 라는 게 이 식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끝. 일단 계산 한번 해봅시다. x를요 왼쪽으로 넘기면 5분의 5x 1x x는요 1x가 생략된 거 1이 생략된 거 1은 분수로 고치면 분모에 5랑 똑같이 5분의 5 5분의 6에서요 5분의 5를 빼면 5분의 1x가 남고요. 아니면 그냥 5를 다 곱해서 계산해도 돼. 그 다음에 너는요 너가 이항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500이면 800 요렇게 하면
곱하기 한 번만 해도 되잖아. 그럼 x는 얼마? 5, 8에 40이니까요. 4,000. 그러면 원가는 4,000원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요, 조금 더 쉬울지 안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정가에서요,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지. 얘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이익금이 원래는요, 800원이야. 무슨 말이냐면, 500원을 할인하기 전, 이익이 800원이면, 원래 800원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요. 500원을 할인을 해가지고요. 300원의 이익밖에 못 얻었다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 여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래 이익을 보고 싶었던 가격이 800원이라고요. 이걸 생각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이거는 조금 더 쉽게 풀어지네. 그럼 끝이야. 이게 뭐냐면요. 이익이에요. 이익 본 금액. 자, 그러면요. 원가에다가요. 원가의 100분의 20%를 했더니요. 800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원가보다 800원을 더 벌었어요. 라는 말이지.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원가를 빼버리면요. 내가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제가요. 원가에다가요. 20%의 이익을 벌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금액이요. 800원이라고요. 이익금이. 원가의 20%는 800원입니다. 라고.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해돼? 다시.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했지. 그래서 300원의 이익이 생겼지. 그러면요. 할인하기 전 가격은요. 이익이 300원하고 500원 더해서 80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원가의 20%는요. 바로 800원이라고요. 그럼 얘는 5분의 1x가 800이니까 5를 곱하면 x는 4000. 이렇게 풀면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근데 보통은 여기 할인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몇 퍼센트를 할인하냐고 알려주니까 그런 문제는 또 이렇게 풀 수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말들을 생각을 하면 문제는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어. 이렇게 복잡한 식을 안 만들고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x를 구할 수도 있어. 이해되지요? 그래서 답은 4,000원. 얘도 4,000원 나왔잖아. x는 4,000. 오케이. 다음이요. 11-1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어떤 물건의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그러면 내가 이 가격으로 팔고 싶은 거잖아. 그랬는데요. 1,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팔 때마다 1,000원의 이익이 생겼대. 그렇지? 그럼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두 번째 방법, 그걸 한번 더 써보자. 원가가요. X라고 할 거예요. 우리 원가를요. 그러면 이거에 25% 이익은요. 100분의 25. 예,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요. 이익이 얼마냐면요. 원래 정가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1,500원을 할인해서 1,000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2,500원이 원래 내가 벌어야 된 이익이었어요. 끝. 얘가 4분의 1이니까 4 곱하면 돼. 그럼 x는 10,000원이야. 이해돼? 요걸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요, 조금 더 복잡하게 여기서 식을 세우면, 좀 일반적인 식을 세우면, 내가요,
원가에다가요 25%의 이익을 받아서 정가는요 x 곱하기 100분의 25 즉 100분의 25x 약분해서 4분의 1x 그치? 그러면 얘를 다시 하면 4분의 5x 이렇게 얘가 정가야 정가 그치? 이 정가에서요 1,500원을 1,500원을 할인을 하면요 원가보다요 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1,000원 요렇게 쓰라고 이게 그냥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한 게 요거 그래서 뭐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아까 우리 10,000원 나왔지 얘도 10,000원 나오나 확인해보자 자 양변에 4를 다 곱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 x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분의 4x 그럼 4분의 1x 마이너스 1,500원 넘기면 플러스 1,500이니까 2,500 양변에 4를 곱해주면요 x는 10,000 진짜 10,000원 나오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요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한다 하고 가격을 알려주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더 쉬워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지 우리 보통 평범한 친구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아주 좋고요 안 되면 그냥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 우리 송스 도터 친구 잘 이해가 됐으려나 모르겠네 혹시 이해가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천천히 또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